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냥 가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군요. 다수는 네. 뭐 네. 네. 그 지금 총리 후보자가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낙마를 하시면서 지금 총리 인선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전 검증이 소홀했다라는 이제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검증이 제대로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난주 말부터 네. 이르면 오늘 발표를 한다 뭐 네. 계속 이러고 네. 있었는데 당선인 입장에서 뭐 저도 짐작입니다만 네. 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죠. 게다가 이제 검증 노력을 훨씬 아마 네. 더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뭐 이제 늦는 거 가지고 이제 언론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만 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국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분들 이제 모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할 테니까 네. 그런 고민 과정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찾는 과정이니까 저희들이 좀 더 기다리고 뭐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는 형국 아닐까. 검증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검증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 이제 네. 그 검증 인력의 지원을 받아서 기존에 검증 경험이 있는 분들 그래서 뭐 훨씬 치밀하고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그분들이 사전 검증을 거쳐서 후보자로 발표가 되면 인사청문회를 거치셔야 될 텐데 네. 그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요새 네. 이거를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네. 신상 검증만큼은 비공개로 진행하자 이런 네. 주장이 일부에서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그렇게 되면 침해하게 되는 것이니 네. 네. 지금 이대로 가야 된다라는 또 주장도 네.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도덕성 문제에 관한 거, 결국 네. 이제 신상에 관한 문제를 뭐 비공개로 하자는 이야기가 이제 미국에서도 그걸 이제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미국도 이 도덕성 검증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합니다. 3, 4개월 동안 하면서 이제 그 인선을 한다면은 정책과 능력 중심으로 가고 네. 있는데 네. 인사청문회 제도를 좀 더 보완할 건 있으면 보완하고 해서 좀 더 진선진미한 제도를 만들 수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그거를 해서 그 제도를 고쳐서 이번에 국무위원 후보자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적용하자고 하면 많은 오해가 있을 거고 또 야당도 용납하지 않을 테니 이번엔 네. 쉽지는 않을 거고요. 네. 앞으로 야당이 현재 반대하고 있는데 야당 주장까지 다 받아들이고 야당하고 수기를 해가지고 네. 어디 고칠 대목은 없는지 이제 차근차근 그걸 풀어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 개선안을 논의를 해서 이번 말고 이번은 차후부터 적용하는 이번은 그런 물리적으로는 어려운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안 그래도 뭐 야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 한나라당이 장상 그다음에 장대환 이 두 분을 연달아 낙마시킨 그런 인사청문회 제도를 만들었는데 또 이번에는 그러면 일방적으로 너무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아무래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도 잘 듣고 뭐 새누리당이 여당이라고 해서 우격다짐식으로 하기는 쉽지는 않죠. 네. 또 다른 쟁점 중에 하나가 그 택시법이 있습니다. 네. 예. 이 대통령이 임기 정말 말기에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셨는데 여기 택시법에 대해서 하셨단 말이죠. 그만큼 여론을 등에 업고 있는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렇게 통과를 시킨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국회가 다시 재의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그 약속이 있었고 여야 공의했죠. 네. 그래서 표를 의식하지 않았느냐, 포퓰리즘 법안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았고 그러나 이제 택시업계의 어려움 이런 걸 감안을 했고 그 과정에서 버스업계가 또 반발을 했는데 버스업계 입장도 좀 반영을 해서 버스업계도 뭐 좀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법안이 처리가 됐는데 뭐 거부권이 행사가 됐죠. 네. 지금 정부가 이제 대안으로 이제 택시 지원법을 이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법안도 택시업계의 입장을 많이 반영을 이제 하려고 한 법안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지금 뭐 아직 안 나온 상태이지만 그 법안 내용을 보고 또 택시업계에서 그 법안을 수용하고 환영을 한다면 그 법안으로 여야가 처리하겠다. 이 문제는 뭐 야당도 비슷한 입장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어떤 내용의 법안을
내놓을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택시업계 입장이나 이걸 또 봐야 되겠죠. 재결을 그냥 강행할 그런 지금 계획은 없으신 현재로서는 거네요. 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 1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려고 했었는데 네네. 그때 제일 큰 쟁점이 쌍용차 국정조사였습니다. 거기서 예. 걸려서 이제 예, 예. 시간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새누리당에서 3명, 민주통합당에서 3명이 참여하는 여야 협의체를 만드는 것까지는 네. 합의가 됐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여기에 그냥 동의를 해주실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국정조사 이제 기업의 활동에 관한 국정조사라 조심스럽고 네. 하나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반대를 해왔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1월 국회가 교착 상태에 있었고 2월 국회가 열렸는데 민주당도 좀 양보를 하고 저희도 좀 양보를 해서 합의를 본 것이 여야 협의체를 그렇죠. 가동을 네. 하겠다. 네. 그래서 5월 말까지 그러니까 협의체가 가동이 되는 거고 매주에 한 번은 만나서 논의를 한다. 제일 중요한 건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해고 근로자들 복직을 해야 되고 네. 또 일자리도 창출을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정상화를 할 수 있을까? 네. 여기에 포커스를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면 좋은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여야가 지금은 입장은 좀 달라도 관계 당사자들 이야기도 듣고 또 국민 여론도 듣고 해서 5월 말쯤 되면 네. 뭐 괜찮은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야당은 뭐 그때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좋은 해법이 나왔을 경우엔 네. 뭐 국정조사가 굳이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새누리당이 시간 벌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네. 경영 정상화를 할 수 있는 해법을 도출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쌍용차 노사 모두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고 야당 소속인 거로 알고 있는데 평택시장, 네. 평택의 그렇죠. 네. 뭐 주요 시민단체, 뭐 시민들도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뭐 그런 그분들의 견해도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어찌됐든 여야가 시간을 좀 갖고 그 가장 좋은 해법을 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논의를 좀 해야 되겠죠. 네. 다른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국정원 여직원 네. 사건입니다. 이게 요새 더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네. 예, 계속 새로운 내용이 주장되고 그러던데요. 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에 나섰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네. 근데 새누리당이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어떤 입장을 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새누리당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는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걸 네.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은 뭐 조직적 뭐 개입을 얘기하는데 네. 만약에 야당의 주장이 맞다면 심각한 문제죠. 그러나 지금 경찰 수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거기까지 과연 주장할 수 있을까라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 수사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최종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이제 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게 굉장히 큰 사실로 밝혀지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새누리당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가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이 아닐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네. 지금 국정원도 그런 일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은 일종의 뭐 정치 공세를 또 펴는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 수사 과정을 뭐 잘 뭐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당이 대응을 해야 되겠죠. 네. 이제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 며칠 안 됐는데요. 오늘 말씀하신 거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현안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민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 네. 그래서 지난해 못했던 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그걸 올 12월까지 좀 연장을 하겠다. 네. 그래서 진영 정책위 의장이 법안을 대표 발의를 했죠. 네. 야당도 그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고 네. 또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는데 뭐 이견이 좁혀졌고 거의 합의 단계에 와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어찌됐든 이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그래서 우리 민생 경제를 좀 살려보자는 취지니까 뭐 이런 법안의 문제, 그다음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도 있습니다. 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인데 네. 그것도 처리를 해야 되고 또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법안. 그래서 사실 민생 법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 개편안도 처리해야 되고 청문회도 해야 되지만 네. 또 민생 법안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해야 되고 북한이 이제 제3차 핵실험을 할 경우 뭐 국회 차원에서도 또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것도 네. 2월 국회의 큰 숙제죠. 그러네요. 저희야 지금 이 3차 핵실험 이거는 뭐 국제사회 전체를 상대로 한 도발이고요. 국제사회가 지금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고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박근혜 당선인은 어제 뭐 2차례에 걸쳐서 아주 크게 경고를 했고 우리 정부가 미국, 중국 등과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 그 도발을 하지 말라고. 네. 국제사회 이론으로 대접을 받으려면 핵실험을 뭐 계획을 중지를 해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게 또 큰 하나의 이제 숙제가 되겠죠. 네.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참 처리할 게 많은 임시국회인데 네. 아까 의원님 맛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말로 2월 임시국회에 그 맛있는 정치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셨기를 네.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번 임시국회의 역할이 정말 막중합니다. 타협 없는 극한 대결로 정치 쇄신이 요원하긴 합니다만은 아무쪼록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여야가 합심해서 새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회 생생특호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